각이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말 여러분, 10만 금융전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9월 9일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네, 자, 미국 증시 오늘장 한마디, 생각보다 금리 인하를 덜 반영하네. 네. 지금 어떨까요? 금리 인하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9월 달은 뭐 거의 확실, 금리 인하 확실하다. 뭐 이건 너무나 뻔한 상황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네, 잠깐만요. 한번 같이 화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지금 한번 금리 인하를 한다는 의견이, 잠깐만, 화면이 왜 이렇게 이상하다. 이거 아닌데. 네. 한 번 이상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전부입니다. 전부인데 지금 오른쪽 막대가 한 번 금리 인하, 그리고 저쪽은 두 번 금리 인하, 50bp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12월 달 볼게요. 올해 이제 남은 게 3번인데 여기 왜 밑에가 안 보이냐? 자, 이렇게 보시면 3번 정도까지도 금리 인하할 것이라고 보는 게 80%가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매번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시장 컨센은 그만큼 고용이 악화된 것들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몇 가지 한꺼번에 좀 봤으면 좋겠는데, 네, 화면 돌려주시고, 네, 오늘 나왔던 몇 가지 지표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한번 다 볼게요. 일단 뭐 다른 나라 얘기긴 하지만 일본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GDP 물가지수가 나왔어요. 예, 일본의 GDP 물가지수를 보시면 전달에 비해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3%대 수준에서 놀고 있습니다. GDP 물가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쪽 왼쪽에는 코로나 이후에 집중적으로 풀었던 돈들이 물가 상승을 일으켰고 4% 이상의,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지고는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 보시면 옛날에는 마이너스 금리였잖아요. 저 왼쪽 편에 보시면. 근데 그게 이제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특징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건 1번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미국에서의 컨퍼런스 보드에 고용 동향이 나왔는데요. 고용 볼게요. 고용은 이제 추세를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지수는 뭐 꽤 높습니다. 여전히 100 이상인데, 흐름을 보시면 이 흐름이 미국 고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한눈에 보여주죠. 이 추세가 중요합니다. 추세 계속 고용 상황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죠. 절대치는 아마 크게 악화는 아닐 텐데 100 이상이니까. 근데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오늘 수치 나온 것 중에 눈에 띄는 수치. 어제 이제 오후에 이미 저희 중국 마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중국의 무역 수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국의 무역 수지를 한번 보여주시면, 자, 이제 우리 관세 하기 직전에 무역 수지 한번 뚝 떨어졌다가 다시 다 올라왔고, 큰 틀에서는 하락 추세인가요? 하락 추세는 아니죠. 하락 추세 아닙니다.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지금 현재 상황들을 뭐 여러 나라를 섞어서 얘기했지만,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금리는 내려갈 것이다. 네, 지금 내려가지 않을 수가 없다. 왜? 고용이 나빠지기 때문에 금리는 내려갈 것이다. 그런데 금리를 내리는데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인플레이션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역협정은, 특별히 중국과의 무역협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오늘 데이터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피할 방법이 있죠. 관세를 완화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하고의 문제를 풀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편하게 관세를 인하해줄 수 있을 것이냐, 트럼프 행정부가, 그게 이제 가장 큰,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뭉개지고 크게 부서지면
트럼프는 행동을 하겠죠, 분명히. 그래서 관세를 조금 더 낮춰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을 안심시키는 그런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은 어떤 식으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일부 좀 잡아야 될 텐데, 이 중국 보시면 어제도 그 중국 시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국의 수출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무역 수지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미국 수출은 어떻게 됐다? 줄었습니다. 네. 미국 수출이 줄고 있는데 무역 수지도 나쁘지 않고 무역 총량도 나쁘지 않다는 중국이. 자, 그러면 미국이 원하는 대로 중국이 무역에 대응해 줄 것이냐. 그리고 이번 거를 통해서 중국은 가열차게 기술 개발을 하면서 기술 독립국을 향한 아주 강력한 드라이브가 지금 걸려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어렵긴 하지만 찍어 누른다고 미안해, 알았어, 맞춰줄게, 중국이 이럴 것이냐, 잘 모르겠다. 그렇게 할 건지는 잘 모르겠다. 자,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정이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그 정치적으로는 프랑스의 프랑스와 바이로 총리가 불신임함이 통과되었습니다. 지금 대부분 그 프랑스와 바이로 총리가 뭘 했나요? 우리 재정 적자 너무 심각하고 그러니까 세금 더 많이 걷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날라갔죠. 그래서 하원에서 찬성 194, 반대 364의 상당히 압도적인 표차로 불신임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불신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는 이제 대통령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새로운 내각을 임명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니면은 뭐 조기 총선을 치러야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불신임에 투표한 쪽은 조기 총선 치르자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여기만 그런가요? 일본의 시계로도 내려오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뭔가 균형 재정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다 아웃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이 상황들은 해결 가능성이 별로 없다. 왜냐하면 자산으로 돈을 버는 사람과 노동으로 실질 자산이 줄어드는 사람들 간의 어떤 불균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불만을 해결할 방법이 별로 없다. 그동안에는 돈을 풀어서 해결했다. 돈을 푸니까 다 좋은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근데 이제 돈을 푸니까 인플레이션이 빵빵 터지니까 이제 다수의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못 살겠어, 이런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막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또 못 살겠어, 이렇게 되면 금리가 높아지니까. 그렇다고 예를 들어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서 세금을 받아갖고 저쪽에다 넘겨준다, 되나요? 안 되죠. 본인들이 그 정책을 임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건 뭐 세금에 대한 저항감은 누구나 갖는 거니까, 그거는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모두가 갖는 거니까, 그 저항감을 뚫고 관철을 시키려면 굉장한 뭐랄까 힘이라든가 썸띵이 필요한데 그게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해결이 안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고, 결국은 통화 가치 하락으로 계속 가고 있다. 이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는 바인데 금값이 어디까지 오를지 잘 모르겠다. 원자재 가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금값만 오르는 게 아니고요, 원자재도 슬슬 뛰기 시작해요. 구리 가격 $10,000 근처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자, 은두 $42, 여기까지 왔어요. 계속 오르는 거죠. 네, 앞으로 계속 이럴 것 같습니다. 자, WTI하고 브렌트는 일종의 역세론이 됐는데요. 오펙 플러스가 증산을 시작을 하자 더 이상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이제 나올 게 나왔다 이러면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토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이 원자재까지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다 경기가 좋아지면은 뭐 비철금속 유쪽까지의 원자재까지도 가격이 오를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근데 지금 경기가 회복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닿는데, 진짜 거기까지 오면 진짜 아사리 개판 납니다. 그렇게 되는데 갑자기 원자재 가격이 그렇게 오른다라고 한다면 생각나는 때가 하나 있죠. 언제죠? 2002년부터 2007년이지. 2002년부터 2007년이 생각난다는 거지. 2001년, 2년에 그때가 이제 저기가 제일 잘 나갈 때지. 누구야? 우리 자동차 오토바이로 세계 일주하신 2번이나 하셨던 짐 로저스. 아주 색다르신 분인데 한국 와서 투자해서 다 깨졌죠. 네. 근데 이 짐 로저스 이분이 그때 세계 여행할 때 오토바이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벤츠를 타고 왔다 갔다 했는데 전 세계를 돌았는데, 이때 했던 얘기가 원재 가격이 너무 싸다, 이렇게 쌀 수가 없다 해서 원자재 투자해서 그때 아마 떼돈을 벌으셨을 거예요. 그때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때는 이제 너무 가격이 떨어졌다가 그 외환위기 이후였으니까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였으니까 엄청 떨어졌다가 엄청나게 폭등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약간 구성항목이 다른데 통화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지니까 이제 원자재까지 올라갈 거 아니냐 한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 그런 시점입니다. 원자재까지 올라가면 돈 가치는 진짜 확연하게 떨어졌다는 게 확인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오늘 지수가 금리 인하를 3번이나 반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하게 오른 것은 아무래도 PPI와 CPI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CPI, PPI가 곧 발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부담감을 좀 가지고 있죠. 저희가 코어 CPI는 대략 전월 대비 0.3% 그리고 전년 대비 3.1% 정도 CPI가 코어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읽어야 될 게 뭐냐면 0.3, 3.1을 기준점으로 이거보다 밑으로 나오면 지수가 조금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요. 만에 하나 요거하고 똑같은 거 나오면 그냥 쏘쏘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이거보다 높게 나오면 시장이 조금 충격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게 못 가는 거예요. 혹시나 높게 나올까 이런 것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PPI는 뭐 지난달에 전월 대비 0.9%나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그렇게 크게 올라가진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금리 인하는 거의 확정적으로 보고 있고 2번까지도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른 의견을 낸 곳이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트레이딩 데스크의 앤드류 타일러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현재 강세장이 새로운 지지가 형성되며 멈출 수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연준이 오는 9월 17일 예상대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경우 투자자들이 차익을 실현하며 셀 더 뉴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새로운 우리가 표현하는 뉴스의 판다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것도 이미 뭐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닌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 것 같아서 진짜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현재 상황들은 통화 가치를 계속해서 하락시키고 있고 자산으로 피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런 측면에서 자산 가격이 고평가이긴 하지만 통화 가치의 저평가와 합산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지금 상황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조금 난도가 생겼죠. 왜냐하면 그냥 편하게 저렴한 주식, 좋은 주식 저렴하게 사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인데 통화 가치가 너무 떨어지니 저렴한 주식은 없어졌고 그러면 약간 비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기서 통화 가치 하락을 반영했을 때 저렴한 주식은 무엇이냐? 여기서 저렴한 주식은 여러분 뭘까요? 어떤 게 저렴한 주식일까요? 자산이 있는 거? 네, 그것도 되겠네요. 통화 가치가 하락하니까 예를 들어 부동산 자산이라든가 뭐 금덩어리를 들고 있는다던가 이렇게 되면은 가만히 앉아서 자산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거 괜찮겠네요. 그 다음에 부채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성장하는 기업 이것도 괜찮겠네요. 부채의 값어치는 계속 떨어지니까. 근데 부채의 값어치는 떨어지는데 이자 돈 내는 것보다 매출과 이익 성장이 높으면 따봉이지. 그죠? 예. 네. 빌린 돈은 똥값 되고 있는데 나는 그걸로 더 많은 이자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 그러면 쌓이는 거잖아. 예, 그런 기업도 괜찮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자율 대비 현격하게 현금 창출을 잘하는 기업들, 그냥 돈을 잘 버는 기업들, 그것도 좋겠네요. 네, 그런 쪽으로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